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바람피더라 10가지 정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그러면 진짜 100%에 가까운 거니까 의심 한번 해보시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증거 수집 단계부터 들어가서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셔라 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징후가 있나 보네? 징후가 완전 있겠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안 사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너무 간단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가 없다. 나 지금 야근이야, 무슨 약속이 모임이 있어, 이런 게 과거에 1, 2주 하나였으면 뭐 일주일에 막 두세 개씩 원초적이지만 확실한 징후다. 실제로 맞죠. 그전에는 주말에 외부이나 뭐 다른 약속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뭐 어디 골프 치러 간다, 어디 뭐 회사에서 출장 간다, 이런 일이 생겨. 내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결해서 말씀드릴 두 번째가 있잖아.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후줄근하게 생겼는데 옷을 막 사고 장식품 같은 걸 사고 의상이나 착장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많이 의심해 봐야 되겠죠. 풋풋하고 설렐 거 아니겠습니까? 이쁜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화장도 남녀를 불문해요. 남자도 평소 때 선크림도 바르지 않던 놈이 갑자기 색조가 있는 선크림을 바른다던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세 번째는 어디서 선물을 자꾸 받아와. 모르는 물건이 생겨. 못 보던 물건이 생기네? 누가 줬어? 회사에서 기념품으로 줬대. 지가 샀을 리는 없는 사람인데. 지인이 뭐 핸드백을 파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나 줬어?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최근에 고가의 잠바를 선물로 받았다고, 지인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선물로 받았는데 응? 제수 씨가 평상시에 내가 유튜브에 조회수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알뜰하고 검소했던 분인데 갑자기 비싼 걸 사왔어? 비싼 거위털 잠바였는데 100만 원에 가까운데 그거 어떻게 선물 받았지? 의심해봐야 된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아내분께서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번째, 선물을 받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선물을 삽니다. 이혼하고 상간소송에서 실제로 많이 봤던 건데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다른 주소지로 선물을 보내. 나는 모르는 주소지. 옷이라던가 그거는 액세서리를 와이프한테 줬으면 와이프가 그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여성의 옷이 다른 주소지로 네이버 스토어에서 배송이 돼 있다. 요런 거는 거의 99.9% 아니다. 그러면서 그쪽 SNS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보면 장난 아니죠? 이제 너와 내가 같은 냄새가 나는 건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같은 향기가 나는 커플. 건가? 농담이고 안 걸리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직구를 합니다. 요새 SNS DM으로 옷을 파시거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DM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구매를 해요. 그러면 잘 모르지. 왜냐면은 진짜 뭐 오픈마켓에서 산 내역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적발해가지고 이혼소송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다섯 번째요. 비밀번호나 패턴이 내가 걸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걸기 시작하고 핸드폰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애지중지해. 핸드폰은 철통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 근데 이게 어디서 빵꾸가 나냐? 같이 쓰는 컴퓨터 이런 것들에 보면 카카오톡 동기화되어 있거나 컴퓨터는 미처 보안을 못한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지만 구글 이메일 같은 게 있잖아요. 핸드폰으로만 써가지고 구글 이메일이 핸드폰에 동기화된지도 몰라. 유튜브를 삭삭삭삭 보다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역이 나온다던가. 그렇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꼭 사단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샤워하러 가서 풀려진 상태에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배우자분이 핸드폰을 본다던가. 잘 때 손가락을 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손 갖다 대면 모르니까. 이런 경우 꼭 경험해봤을 거야. 그렇게 증거 수집해가지고 이거 써도 돼요 문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분들이 아빠의 핸드폰, 엄마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네. 이렇게 자녀한테 게임 하나 줬다가 네. 작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게.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 넘어갈 때 맞아요. 그때 보고 엄마 이거 뭐야. 특히 고학년 애들이 다 컸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회로들이 다 돌아갑니다. 충격을 받지. 그걸 가지고 추궁하면 바람핀 배우자 입장에서 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산 정리나 명의 변경을 시도하게 됩니다. 거창하게 부동산 명의 변경 시도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명의 변경 시도가 아니라 계좌에 있는 돈을 조금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계좌 까보면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한테 돈이 이체가 되고 특히 부모님한테 이체가 되고 형제자매한테 빌린 건지 증여받은 건지 애매한 포인트의 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자매가 공범이 알고 봤더니 새로운 형수님 막 이렇게 저장돼 있어. 근데 실제로 정말 100번에 한두 건 중에서는 1000만 원 대여받고 갚아야 될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핀 거에 증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평상시에는 부부간에 말도 많이 하고 감정소통이 원활했는데 어느 순간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 과거에는 좀 관계가 안 좋을 때 싸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싸움을 하려고 시동을 부릉부릉 건다. 그러면 어딘가 없어졌어. 맞아. 얘기를 못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서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이 안 떠났으면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기라도 하죠. 속 깊은 얘기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속 깊은 얘기를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됐구나라고 의심할 만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여덟 번째에 뭐가 있냐면 이런 징후들이 많이 보인 후에 마지막에 보이는 건데 변호사라던가 법률사무소, 이혼 소송 뭐 이런 거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역이 있다. 야 이런 거는 정말 80-90% 바람을 핀 게 아니더라도 이혼을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거나 라고 생각할 포인트가 있고 폭행이 있었다, 욕설이 있었다, 아니면 자녀 양육 가지고 뭐 굉장히 난폭한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게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99% 바람피는 거죠. 요즘은 이제 검색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구상을 하려고 많이 검색을 합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우울해, 마약을 한번 맞고 싶어, 아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사람을 찌고 싶어, 그러면은 망치 구하는 법. 넘어간 것 같은데 망치로 근데 사람을 찌르나요? 아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아홉 번째는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막 돈을 섞어 쓰고 그냥 이체해주고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해. 우리가 돈이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따지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네, 사실 아까 말했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거에 선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맥상통하죠. 선징후로 우리 재산을 파악하는 거야. 실제로 요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은 가정 경제 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분, 그냥 다 맡겨놨던 분이 이혼을 하려니까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되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이 사람이 좀 딴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만한 이제 포인트가 된다. 마지막 열 번째. 대망의 열 번째는 자녀가 있는 집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한쪽 일방이 과도하게 내팽개친다던가 과도하게 자녀 양육에만 집중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은 바람피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의심해볼 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나만 가족 구성원 중에 좀 소외되는 느낌. 갑자기 자기 친가나 본가 쪽에 잘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는 소외.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녀 양육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생활을 한쪽만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바람을 핀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에게만 집착을 하고 남편은 찬밥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 양육을 조금 등한시하는 분 있잖아요. 경제 생활을 주로 담당한다던가, 그분들은 아예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여기에 맡길 거니까 자녀 양육은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극단적으로 자녀 양육에서 손을 떼시는 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좀 자녀 양육에만 몰입을 하시고 남편이라던가 그 부인에게는 좀 관심이 없어진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바람핀 거를 의심 한번 해보셔라. 실제로 여기에서 절반만 맞아도 거의 바람 핀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손모가지 걸 수 있어? 손모가지를 내가 왜 거니? 절반 해당되는데 바람 안 피는 거면 손모가지 잘라.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근데 많이 그렇더라. 그렇지. 말씀드린 10개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신다. 그럼 정말 진지하게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인터넷 검색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더 다른 징후가 있는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람을 필 때 이런 징후를 보이더라. 10가지 그렇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밑에다 쭈르륵 나로 해볼 테니까 집에서 한번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봐. 이거 나 해당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디 다들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해당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증거 수집 절차에 돌입을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 이혼 청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